그런데요.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거는 과거 얘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자마자 민주당이 오늘 곧바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법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어디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이 그 전에 선출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범죄로 재판받고 있고 이미 하구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것,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후보직을 유지하고 끝까지 대선에 출마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소춘이 앞에 수사니 재판이니 굳이 그런 이야기를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장님도 못 받고 지금 사무처장님도 못 본 법안을 그렇게 갑자기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뭔 법안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하룻밤 만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법안 처리하자고 하고 있어요. 그분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겁니다. 통과되더라도. 이 법은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의 명문화를 시키려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 법을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이 우스운 겁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피고인 재직 기간, 그러니까 형사 재판 정지 조항을 신설하겠다. 아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꽝꽝꽝 하면서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에 예. 그 미래를 미리 보여준 것 같습니다. 참 지금은 그래도 이제 이 정부는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뭐 그만두긴 했지만 이 대행의 어떤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을 냈을 경우에 그나마 일단 입법화되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법안들 다 통과됩니다. 거부권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런 걸 또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위인설법이라고 그럽니다. 즉, 한 사람을 위한 법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법이란 게 뭡니까? 결국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법이고 또 이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런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모든 것들의 법을 바꿔왔고 당헌 당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될 때 규정을 바꾸고 후보가 될 때 규정을 바꾸고 자 더군다나 이제 지금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니까 그 조항을 없애버리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아주 천만원으로 높여버리고 예. 그다음에 우리 헌법이요. 지금 헌법 84조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형사상 소출을 못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내란 외환죄를 제외하고. 예. 자,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명시적으로 재판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왜 없냐? 예를 들어서 형사 피고인, 즉 형이 확정된 사람이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우리의 헌법을 만든 아버지들이 상상을 못한 겁니다. 상식선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리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법을 안 만든 것이고. 예. 자, 그리고 재판이라는 것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 명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공범이나 같은 피고인들 같은 경우 그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고 예.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안 받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걸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 자, 그걸 지금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저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비단 오늘은 저거지만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예. 모든 것들을 법을 바꾸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법관 숫자를 왕창 늘릴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대법관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걸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런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될 경우에 적법성과 이 기본적으로 정당성의 문제가 예.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모든 법을 바꾼다.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실수를 하고 있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 정권에 들어섰을 때 뭐 괜찮을 거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일당 독재를 할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장현주 변호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이현정 의원의 지적은 이재명 후보 딱 한 사람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서 딱 혼자만을 위한 법안 처리 아니냐. 강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이재명 후보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까?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예. 결국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소출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예. 소추, 결국 기소에는 공소 유지가 당연한 전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한 해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 이것은 입법 공백, 입법 불비 사항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헌법 84조의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을 개정하겠다라는 취지인 것이고 예. 이 취지 자체는 대통령이 관련돼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 이 법 자체는 일단 헌법 84조의 해석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입법적인 공백을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진우 의원님, 오늘 저 긴급 현안질이 법사위 저 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뭐 땅땅땅에서 11대 5인가요?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이거 될 때 현장 분위기가 어땠어요? 좀 사실은 황당한 법안이죠.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법률안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예. 헌법의 대원칙이 뭡니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고 법 앞에 평등하다. 예,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항상 피해자가 있고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민주당이 국민 세금으로 보전받았던 434억 원을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앞에 평등한데 예외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이 남발돼서 그걸로 계속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면은 그 국정 수행을 하기 어려우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헌법에다가 예외 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예. 반대 해석을 하면 나머지 규정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을 받으라는 게 이제 헌법 체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체가 위인설법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제2요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예. 물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 제2요구하지 않고 법안을 막 밀어붙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법률안이고 이걸 처분적 법률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특정 사항을 어떤 특정 도시에 철도를 무조건 100억을 투자해서 철도를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입법권이 행정권이나 사법권도 다 관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헌법 84조의 해석 문제는 예.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해당 재판부가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것을 법으로 억지로 막는 것은 오히려 반대 해석상 헌법 84조의 해석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이 보더라도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반대로 억지로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비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저게 이재명 후보 당사자 한 명만이 아니라 선거 보전 지난 대선에 434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전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죠.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의 권 원내대표는 오늘 이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예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꾸릴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 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습니다.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입니다. 셀프 사면, 법제 완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법조문 자체를 없애버리고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다음에 친민주 성향의 검사 동원해서 공소 취소. 박성미 성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야 뭐 당연히 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이렇게까지 안 나가겠다는 게 상식이겠지만 그만큼 대통령 되면은 형사재판 중지시키는 이런 법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거 아니냐. 이게 권성동 대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일관된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포 마케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측에서 입법도 사법도 뭐 다 가져간다, 행정까지도 다 가져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만큼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일단 입법부부터 살펴봅시다.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누가
이제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결국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계속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가 있었던 거고요. 행정부까지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 그건 누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하면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 겁니다. 파면당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입법부와 뭐 행정부까지도 장악할 거다. 이것도 결국에 따져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공한 명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 그 외에도 사법부를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대통령에게 주어진 어떤 정당한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삼을 수가 있겠으며 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관적인 해석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어떤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는 예. 정치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찰에 의해서 무리한 어떤 표적 기소와 표적 수사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저희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전에 또 한 번 고법으로부터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앞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20시간 만에 서울 고법으로 보냈고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뉴스탑 때 시작부터 형사칠부에 배당이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선거법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제가 달력을 준비했었는데 5월 15일이니까 이쯤 되는 그러니까 다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대법원 선고 파기환송 유죄 취지 하루 만에 지정이 됐다. 5월 15일. 주진우 의원님, 이게 속도가 어떤 겁니까? 저는 이게 5월 중에 이제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장면인데요. 예. 원래 원칙적으로 일주일 뒤에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재판들을 보면 예. 늘 재판 서류를 안 받거나 피해서 꼭 그 법원에 있는 집달관이 직접 가서 전달해 준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근데 저것을 다음 주에 잡지 않고 결론이 정해진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5월 15일 정도로 잡은 것은 예. 송달에 걸리는 시간까지도 다 염두에 둔 것입니다. 송달이요? 예. 예,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일부러 서류를 안 받거나 하더라도 예. 국회 사무실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인편으로 전달하지는 않고 처음에는 우편 송달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제대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도 인편으로 전달하는 시간까지 다 고려해서 잡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국선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재판이 바로 열리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재판 지연 수단을 다 고려해서 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는 날짜로 지연시키려고 해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는 날짜를 저는 선택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5월 15일에 재판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보통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예. 한 번 재판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더 증거 조사를 하거나 할 것들이 없어요. 결론과 사실관계를 다 정해줬기 때문에 모든 재판에서 대체적으로 한 번의 재판에 끝나게 되고요. 예. 바로 선고 기일이 잡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5월 15일에 한 번 재판을 하게 되면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예. 양형만 정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양형을 정하는 작업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15일에 기일을 열면서 그 기일에 결심이 되고 예. 그러니까 재판이 종결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선고 기일은 5월 중에 잡힐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후 2시입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 다다음 주 목요일. 오늘 서울고법이 이걸 받았고 형사칠부에 배당을 했고 어제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갔는데 그로부터 한 2주쯤 지난 목요일 15일 오후 2시다. 그러면 이제 주진우 의원의 관측은 어쨌든 이게 유죄 취지로 사실상 유죄로 돌려보낸 거기 때문에 바로 한 번 이렇게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바로 결심 공판으로 항소심,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 있다. 어쨌든 뭐 박범계 의원의 얘기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선고 못하면 대선 전에 최종 판결은 어렵다는 건 그 장현주 변호사님 이걸 뭐 정책으로 해석하면 파기환송심이 그러니까 5월 15일 2시에 열리더라도 혹은 파기환송심 자체가 결심 공판이 5일 전에 해서 봐라 유죄 맞다. 파기환송심에서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뭐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도 뭐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은 더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뭐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완주하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5월 15일에 사실 파기환송심의 공판기일이 열린다라고 하더라도요. 예. 그리고 그때 1회 공판기일만으로 바로 결심이 되고 뭐 5월 중에 선고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선고 결과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사실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고 그렇다면 사실 대법원에서 이 결론, 재판의 결론이 확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예. 사실상 6월 3일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기는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관련 법률상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뭐 법적으로 봐서도 뭐 후보 자격이라든지 피선거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고요. 예. 다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또 메시지로 어떻게 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고민이나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그 5월 15일. 그 결국은 헌법 84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부분 그 전에 뭐 기소가 된 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추후에 재판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저 5월 15일 첫 공판보다도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부분 기소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뭐 의견이 엇갈리지만 이게 또 일단은 법조계의 시각 중에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많아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주진 의원님 정리를 하면 재판이 중단이 되거나 혹은 재판이 진행돼도 뭐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오늘 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팔을 가다붙여서 강행 처리한 저 형사소송법과 맞물리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저 형사소송법은 셀프 사면 법안으로서 그게 사실은 위헌적인 법률안이고요. 저 셀프 사면 법안이 없다면 헌법 84조 해석상 저게 당연히 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해석은 전적으로 그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에 2심의 선고가 나게 되면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그 대법원에 아마 6월 중에 또 선고가 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사실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은 대법원에서 선고기일을 잡아서 당연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유죄로 올라왔으니까 더 따져볼 것도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지금 억지로 셀프 법안을 내서 이거를 바꾼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법률안 자체에 대해서 위헌 논란이 저는 생길 것 같고요. 다만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84조의 헌법 문제긴 하지만 이 재판이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법원이 재판기일을 잡음으로써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주체다. 헌법 84조 논란.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진행되냐 아니냐 이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앞서 이번 주제를 전해드리면서 두 가지 속보가 들려왔었어요. 형사 7부 배당 그리고 파기환송심의 5월 15일 오후 2시에 그 파기환송심이 열린다.